태양 표면에서 거대한 자기장이 뒤엉키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방향의 자기장이 강하게 비틀리고 압축되다가 어느 순간 자기장의 구조가 재편되면서 축적된 에너지가 한꺼번에 방출됩니다. 이 과정에서 강력한 태양 플레어가 발생하고 고에너지 입자와 플라스마가 우주 공간으로 뿜어져 나올 수 있습니다. 태양 대기에 거대한 플라스마 덩어리가 우주로 방출되는 현상을 코로나 질량 방출이라고 부릅니다. 문제는 방출 방향입니다. 플라스마가 지구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면 지구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코로나 질량 방출이 정확히 지구 방향으로 날아온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태양 플레어에서 나온 빛과 X선은 약 8분 20초 만에 지구에 도착합니다. 강한 X선은 지구의 상층 대기를 이온화해 태양을 향한 지구의 낮 지역에서 단파 무선 통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 뒤 빠른 고에너지 입자들이 도착하고 더 늦게 거대한 플라스마 구름이 지구 주변에 도달합니다. 코로나 질량 방출의 속도에 따라 도착 시간은 수십 시간에서 수일 정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플라스마의 자기장이 지구 자기장과 강하게 결합하면 지구 자기권 전체가 흔들립니다. 이를 지자기 폭풍이라고 부릅니다. 지구 자기장은 태양에서 날아오는 하전 입자의 상당 부분을 우회시키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강한 지자기 폭풍이 발생하면 빠르게 변하는 자기장이 지표 근처의 전기 시스템에도 영향을 줍니다. 변화하는 자기장은 긴 송전선이나 금속 배관에 전류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이상 이어진 송전망은 이 유도 전류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전류가 대형 변압기로 흘러들어가면 변압기가 과열되거나 보호 장치가 작동하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등장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초대형 태양 폭풍이 발생한다고 해서 집 안에 있는 모든 스마트폰과 컴퓨터가 동시에 폭발하거나 타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긴 전선이나 외부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은 작은 전자기기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습니다. 더 큰 위험은 전기를 생산하고 전달하는 대규모 기반 시설입니다. 대형 변압기는 크고 무거우며 교체용 장비를 빠르게 생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전력망 일부에서 발생한 문제가 연결된 다른 지역으로 퍼지면 광범위한 정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통신기지국, 상하수도 시설과 냉장창고, 병원과 데이터 센터, 연료 공급 시스템이 비상전력에 의존하게 됩니다. 정전이 장기간 이어지면 비상발전기에 연료를 공급하는 일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인공위성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고에너지 입자는 위성 전자장비에 일시적인 오류를 일으키거나 센서와 태양 전지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태양 활동으로 지구 상층 대기가 가열돼 팽창하면 적외도 위성이 받는 공기 저항도 증가합니다. 위성의 고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낮아지고 궤도 예측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GPS는 자동차의 길을 안내하는 데만 사용되는 기술이 아닙니다. 항공기와 선박의 위치 확인, 금융거래와 통신망의 시간 동기화, 전력망 운영에도 위성의 정밀한 시각 정보가 사용됩니다. 지자기 폭풍으로 전리층이 불안정해지면 위성 신호가 이동하는 경로가 달라져 GPS 오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하늘에서는 오로라가 평소보다 훨씬 낮은 위도까지 내려옵니다. 많은 사람이 화려한 하늘을 바라보는 동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위성과 전력망 운영자들이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움직이게 됩니다. 태양 폭풍은 인류를 즉시 멸종시키는 재난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기와 위성 통신에 깊이 의존하는 현대 문명에는 과거보다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다행히 태양과 태양풍은 여러 관측 장비를 통해 계속 감시되고 있습니다. 폭발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지구를 향하는 코로나 질량 방출을 발견하면 일정한 대비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위성을 안전 모드로 전환하고 전력망의 부하를 조절하며 상황에 따라 취약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분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태양 폭풍의 피해를 결정하는 것은 태양의 힘만이 아닙니다. 인류가 얼마나 빨리 위험을 발견하고 연결된 시스템을 얼마나 안전하게 관리하느냐가 문명의 피해 규모를 바꾸게 됩니다.